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아파트 전용 전자결제 시스템 S아파트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관리비 부과 서류와 각종 점검 일지 등 아파트에서 생산 관리되는 모든 종이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결제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보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이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40 서울플랜은 2030 서울플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방식과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까지 100여 명의 시민계획단을 모집해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에서 11월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 공공아파트는 7만 3,63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4%, 5년 평균 대비 20.4%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15,473가구 입주 예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5년 평균 대비 117.2% 늘어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종이 문서의 분실이나 위조, 그리고 훼손 등의 문제점을 없애서 아파트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생기시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 쑥쑥 키우는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부동산만큼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정점이었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해 오다가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되고 있는 시점에 이 아파트나 부동산 쪽으로 어떤 투자가 또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력한 강수를 뒀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진 그 이상의 분양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제 약 한 2개월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그러한 단지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시세의 70에서 80% 내려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땅값 그리고 건설 비용 그리고 건설 회사의 주택 건설 회사의 적정 이윤
만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의 가격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건설비가 문제가 되겠죠. 적정 이윤을 높이고자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 자체는 분양가 이윤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건설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고가의 자재, 고급 자재를 쓰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어떤 굉장히 주택이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그만큼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또 해보겠죠. 거기다 이제 분양가를 이제 시세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공급이 그만큼 중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또 생길 수 있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25개구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데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그 그린벨트나 또는 다른 지역 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기존의 오래된 그런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런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공급 자체가 중단될 위기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현행과 지금까지 진행했던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인데요. 필수 요건이 주택 가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택 요건인데요. 분양 가격과 청약 경쟁률 그리고 거래율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필수 요건인 주택 가격은 현행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초과될 경우라고 했었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투기 과열지구 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전체 31개 지역이죠. 서울시 전체 그리고 하남 그다음에 광명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성남의 분당구, 세종, 과천 해가지고 31개 지역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요건 한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선택 요건, 분양 가격과 청약 경쟁률, 거래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준치에 합당이 된다라고 하면 A와 B, C, D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정량 요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분양 가격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가 서울시의 분양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21.0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직전 2개월이기 때문에 8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달 같은 경우에 12.42대 1이었고요. 7월은 18.1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이 초과가 됐죠. 거의 10대 1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는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급되는 그 단지가 현재 진행되는 단지가 총 몇 개냐면 381개 단지입니다. 총 29만 4천 가구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정비 사업으로 지금 주택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된 착공이 된 아파트 단지가 85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6만 9천 가구가 지금 이미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안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단지 296개 단지 22만 5천 가구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그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분양 가격 자체를 시세대로 받기 위해서 그냥 중단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4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 도입이 됐죠.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를 아파트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를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됐던 시기였었고요. 2014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전 자율화 시기에 있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을 보게 되면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높게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딱 했더니 2007년부터 적용을 했더니 바로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됐죠. 주택 전체가 빨간색이고 이 보라색이 아파트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4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전체 주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가 됐죠. 거기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또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존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물론 취지는 좋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가격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이하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 집값까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이 무주택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장점이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단점도 있겠죠. 국가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할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이 위험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단계가 있죠. 처음에 정비사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또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승인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이주 철거 착공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지만 처음 시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우성이 심한 상황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시작 단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는 향후에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때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할 그 시기를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겠죠. 거의 296개 단지가 지금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단지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청약 과다 양상이 벌어지겠죠. 무주택자들이 더욱더 많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노또 아파트 청약 과열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거의 그 규제나 마찬가지죠. 규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설사들 적정 이윤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재를 원자재 자체를 고가가 아닌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서 주택의 어떤 품질이 많이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공급이 위축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또 원상태로 또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런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대표님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주택 가격을 상승을 막은 다음에 안정을 시킬 것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위험도 따르는 만큼 이런 점들 잘 살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대표님의 오늘 정보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성호 대표님과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이종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면적 330.6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네요. 황금지구 토지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이종 주거지역의 매매금액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9,8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 6,56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매매금액 4억 6,6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2억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 1억 8,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여수나 순천을 포함해서 이 전라남도 광양시의 황금지구가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전라남도 광양시 토지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31개 지역이죠. 하지만 또다시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적으로 또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그 분양률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분양 가격 자체, 그다음에 거래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투기 과열지구로 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과열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매우 높게 치솟는 지역을 또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지방 쪽이지만 어떤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라남도 광양,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자족도시죠. 많은 기업들이 산재돼 있고 그리고 부자 지자체인 곳이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아파트나 또는 토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여수, 순천, 광양을 봤을 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18년부터 봤을 때 순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월 달 건설사 서한이라는 건설사죠. 서한 2단지가 203세대인데 9.17대 1로 청약 경쟁률로 끝났습니다. 자, 2018년 2월 달에 중흥건설에서 중흥 S클래스 493세대인데 44.79대 1.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4월 달에 대림건설 이편한 세상이 15.55대 1, 한신공영이 13.15대 1, 그리고 선평리 17.35대 1. 자, 선평리와 복성리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아니죠. 시가지도 떨어진 곳인데 그만큼 순천의 신대지구를 비롯해서 이제는 아파트를 지을 그러한 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외곽 지역으로 빠져도 청약 경쟁률이 13.15대 1, 17.35대 1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율촌지구가 있죠. 율촌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신대지구를 통해서 공급이 많이 됐었고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게 치솟고 또 대기업에서 짓는 일군 업체들이 이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익을 봤단 말이죠. 이익을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학습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순천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광양 쪽으로 빠졌는데 광양에서 최초로 일군 업체가 첫 프루지오가 이번에 진행을 했었죠. 2019년 8월 이번 달입니다. 8월 22일 날 이제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됐고 8월 22일 날 이제 청약 당첨자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된 결과치를 보게 되면 1140세대인데 6.91대 1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광양 같은 경우에 불모지였었죠. 아무래도 여수 순천보다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고 1군 브랜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가격 자체가 거의 900 중반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7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900 중반대 굉장히 높은 수치의 가격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91대 1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1군 업체,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런 1군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군 업체를 통한 프리미엄 발생. 이게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자족도시, 많은 기업들이 산재돼 있고, 그리고 광양 항만을 통해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치를 되고 있고, 그리고 관광단지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몰렸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광양시를 보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많았었죠. 그래서 2019년 상반기를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전국을 들여다봤을 때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 전체 1위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가 됐죠. 3.56%. 전국에 봤을 때 마이너스 2.01%, 지방은 마이너스 2.30%였는데 순천과 광양을 보게 되면 순천은 1.23%, 그리고 광양은 3.56%, 전국 1위가 바로 광양입니다. 자, 그러면 1군 업체가 이미 좋은 결과를 보면서 청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들어오는 1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청약 경쟁률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1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광양시는 그야말로 1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선망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수, 순천 쪽으로 뺏겼던 인구들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뺏겼던 이 인구들이 다시 광양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양시의 인구가 증가가 된다. 현재 15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약 30만을 목표로 지금 광양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도시와 공업도시, 그리고 1군 업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는 곳이 광양시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수가 빨간색인데 28만 2천 명이죠. 인구 자체가 28만 2천 명인데 거래량이 2,847건. 자, 순천 보라색입니다. 3,608건, 약 28만 명의 인구입니다. 자, 광양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15만 2천 인구인데 이런 거래량 자체가 3,177건,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아파트 거래량, 주택 거래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이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가 됐던 거고요. 지금 광양시 황금지구가 보게 되면 이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산항 신항이 13조 6천억을 이제 동부가 메가포트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부산 신항의 해양수산부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 42조를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부산항 신항 다음으로 광양항이 7조 3천억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물류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그 물류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유류부두를 통해서 이쪽 지역 광양항만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신항만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항들이 많은데 항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부산항 다음으로 많은 투자비를 더욱더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과 이 신도심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도시 자체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신도시 연결을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통합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 중에 중간 부분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곳이 바로 황금지구입니다. 자, 황금지구 뒤편에 보게 되면 이제 광양에서 이제 구봉산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뭐 계획 단계였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됐었죠. 발표가 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구봉산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되면 인근 어린이 테마파크와 함께 가족 단위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리고 관광단지에 190만 제곱미터, 약 57만 평이죠. 거기에 또 백실 규모 호텔, 루지, 짚라인까지 들어서서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어른들은 골프를 치고 그리고 아이들은 루지나 짚라인 그리고 워터파크를 통해서 또 놀이를 또 즐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 여수에 1,500만 명이 오는데 여수를 들렸다 광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고요. 바로 황금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 바로 뒷면입니다.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부가적인 어떤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신항만을 통해서 신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어린이 테마파크 황길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 황길 2지구, 황금토지구역 정리사업, 황금 2지구 이래서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황금지구 바로 뒷면에 구봉산 관광단지 그리고 옆면에는 어린이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뒷면에 이 부분이 바로 구봉산 관광단지인데요. 바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어린이 테마파크는 바로 옆면에 있고요. 자, 환지도입니다. 아파트 지역. 그리고 상가 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의 일군 업체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는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광양제철과 그다음에 포스코 리튬 회사가 있는 율촌산단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신도시고요. 공사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용적률 자체가 이 관광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80에 1,300 상업지역이 이렇게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이 70에 500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70에 600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관광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법정 최고치로 지정이 됐고요.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 1억 6,400만 원입니다. 자, 준주거 지역은 4억 6,600만 원인데 2종 주거 지역이 이제 이 분양가의 60%가 대출이 되죠. 순천농협에서 대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9,840만 원. 준주거 지역은 대출이 2억 7,900만 원. 그래서 실투자액은 대출을 빼시면 2종 주거 지역은 6,5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고요. 준주거 지역은 1억 8,7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자, 그럼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성우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9,8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6,560만 원 예상됩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4억 6,6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2억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로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 해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KLC 부동산 연구소의 김동빈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부동산 정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두 가지 어디에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서울 서남권의 가장 핫한 지역이죠. 마곡지구와 영등포 추천 매물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3도 시민 영등포구와 기대가 많고 있는 강서구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빈 이사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영등포구 물레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 도림천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0.55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26.0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주방, 욕실의 구조로 저희 7층 중에 5층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1,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9,800만 원, 실제 투자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3도심 영등포구에 바로 다음 달 준공되는 부동산 정보 들고 와주셨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다 지어졌을까요? 네, 지금 영등포구 물레동 신축 오피스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 물레동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도림천역이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대지 면적 10.5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6.08제곱미터입니다. 자, 준공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19년 9월 예정이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 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방 2개 그리고 주방, 욕실 구조의 이제 미니 투룸 형식의 구조입니다. 자, 층수는 7층 중에 5층 추천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 지금 7층 총 높이 그리고 총 28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가전제품 풀옵션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임차인 맞추기 좋게 풀옵션 모두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설치 등의 기본적인 이제 방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세대 내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이제 주택에만 들어가는 옵션을 넣어준 게 또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 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있지 않아도 택배를 받아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차가 편리한 필로티 구조로 쾌적하게 지어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거의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임장 가보시면 좋을 텐데요. 최근에 2호선 라인 따라서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도 2호선 근처인 것 같네요. 네. 지금 입지가 2호선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입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매물 위치는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림천역,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까지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도림천역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레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2호선인 신도림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호선과 1호선이 또 다니는 신도림역이 있기 때문에 1호선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양평역 5호선 다니는 양평역까지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5호선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호선과 1호선, 5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변이 정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보이시는 이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지하화 공사를 한창 하고 있죠. 2021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지금 왼쪽에 있는 이제 안양천 그리고 밑에 있는 도림천까지 이용을 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고 수월해집니다.
풍부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주거의 편의성, 주거의 삶의 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물레동 개발 단지,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지금 영등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입지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축 오피스텔 입지를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2호선 도림천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1호선과 5호선까지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물레동 개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인 것 같고 또 2030 서울 플랜 이야기도 있잖아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도심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3도심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어서 개발을 예정 중입니다. 3도심은 이제 한양 도성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까지 이렇게 3도심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금융 중심지,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금융 중심지로 개발해서 예정 구역 확대 지정해 나간다는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등포 역세권 개발입니다. 지금 여의도부터 신도림역까지 이어지는 이 경인대로변을 따라서 많은 개발이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이라는 게 또 이 일대 개발의 핵심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경인대로변 핀테크 산업단지. 지금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인대로변에 낙후된 이 상업시설들이 높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식산업단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될 그런 경인대로변,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대선제분 부지와 이제 물레동 공공공지 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작업 중입니다. 리모델링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레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정은 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지역은 이제 또 문화산업단지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많은 외부의 인구들이 유입이 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의 상권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게 될 그런 대선제분 부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물레 머시닝밸리라고 하죠. 물레동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물레동의 지금 중공업 지역, 지금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제조업 기반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도 지금 제조업 플러스 문화산업단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지식산업단지로도 이제 개발을 또 앞두고 있는 물레동 일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레동의 개발이 지금 한창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레동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물레동 같은 경우는 물레동 1가가 이 아래쪽 신도림역 동쪽편으로 1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바로 물레동 2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물레동 3가 라인이고요. 자, 이쪽 왼쪽으로는 이제 물레동 4가 라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으로는 지금 물레동 1가, 2가, 3가가 통합 재개발을 또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통합 재개발을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 호재로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시설도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물레동 같은 경우는 1가 같은 경우는 850세대 정도, 그리고 물레동 2가 같은 경우는 970세대 정도, 그리고 물레동 4가 같은 경우에 1100세대 정도의 주거시설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와 산업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등의 많은 또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시에서도 2023년까지 물레동 창작촌 일대, 그리고 타임스퀘어까지 이 일대를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에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또 이 소식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레동 일대가 지금으로서 굉장히 물레동 일대가 개발이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선제분 부지, 대선제분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제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선제분은 이제 모두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정 보존하고 개발하는 개발단지입니다. 대선제분은 2020년 상반기 1차 리모델링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18,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일대 대선제분 부지 보존 정비용 개발을 통해서 업무 판매, 근생, 그리고 문화 숙박시설까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대선제분 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제분 부지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로 이제 업무단지, 지식산업센터까지 공공청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대선제분 부지 단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 그리고 구역 지정 및 결정 고시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주변에 개발 호재로 여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의도는 지금 크게 파크원 부지 그리고 여의도 MBC 부지가 가장 대표적인 여의도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72층에 두 개 동, 총 72층의 두 개 동의 오피스 건물, 그리고 중간에 있는 8층 규모의 백화점 건물, 그리고 우측에는 31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오는 개발입니다. 지금 72층 규모의 파크원 이제 이 오피스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대에 굉장히 랜드마크로 또 형성이 되게 될 그런 파크원 오피스 건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많은 기업,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그런 굉장히 호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입점하게 되는 파크원 가운데 있는 8층 규모의 이제 백화점 건물입니다. 백화점 8층 규모의 이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많은 쇼핑객들이 또 유입이 되게 돼서 이 일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지역에 업무단지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이 없었는데 파크원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많은 또 인구가 또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지금 페어몬트 호텔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페어몬트 호텔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입점하는 페어몬트 호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어몬트 호텔은 이제 31층 규모의 이제 5성급 호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350실 규모의 이제 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크원 개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MBC, 여의도 MBC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MBC는 지금 4개 규모, 총 49층, 4개 규모의 이제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2개 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성황리에 완판이 되었죠.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또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개발 호재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이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어떤 업무지구의 이제 보조 역할을 좀 하는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거 중심의 뉴타운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거 인구가 또 들어오게 될 뉴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서부선 그리고 GTX 비노선, 신안산선, 신림선까지 지금 영등포에 들어오는 노선이 4개 정도 노선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의도 신월 IC 지하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는 영등포 지역 이렇게 호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많네요. 물레동 재개발 이슈도 있고요. 영등포구 자체적으로 집가 상승 기대되는 소식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다음 달 준공되니까 가격도 확인해 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금융도시의 위상입니다. 첫 번째 3도심으로 선정이 된 이제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 산업 개발 예정 단지죠. 향후 주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부한 녹지 공간이죠. 아까 입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과 도림천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을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입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물레동 신축 오피스텔 가격 같이 보시죠. 매매 금액 2억 1,300만 원입니다. 2억 1,300만 원으로 이제 굉장히 주변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 시 임대 금액
1억 9,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전세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가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굉장히 저렴한 1,500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적 특성상 이제 월세 투자로 접근하셔도 좋은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만나보는 신축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민 이사와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광서구 마곡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30.23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와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저희 5층 중에 2층에서 확인해 볼게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 지역 강서구 마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신방화역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대지 면적 30.23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자, 준공은 2019년도 11월, 올해 11월 예정입니다. 가을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조는 방 3개, 그리고 거실,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구조로 3룸 구조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 매물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총 5개 동의 단지형 주택으로 지어지는 매물입니다. 투룸과 3룸 구조가 있는데 오늘은 3룸 추천 매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은 필로티 자주식 주차장이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엘리베이터, CCTV 설치 등 보안 시설도 잘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전문 건물 관리 업체가 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도 새 건물처럼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네. 네, 신축 3룸 소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곡지구와는 얼마나 가까울지 그리고 실거주한다면 어떻게 편리할지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굉장히 입지가 좋은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물 위치, 현재 이 위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화역, 9호선 신방화역까지 도보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지금은 지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5호선 방화역까지도 멀지 않은 거리에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매물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제일 큰 장점이죠. 마곡 지구가 도보권, 직주 근접 굉장히 편리한 마곡 산업단지가 도보 5분 거리에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겠습니다. 특히나 마곡 산업단지는 대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녹지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죠. 서울 식물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습지원 그리고 위쪽으로 매물 위쪽으로 공원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곡 이대병원 개원을 했죠.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료시설 그리고 이런 쇼핑센터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마곡지구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개발 호재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토지 분양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기업들이 입주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곡지구 옆에 있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입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가 강남 지역 그리고 강동 지역에 몰려 있죠. 지금 강서 지역에 이런 버스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강서 지역 그리고 부천에 있는 대체는 이제 김포 쪽에 있는 이제 인구들이 이런 버스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2025년도 완공 예정이고 지금 규모는 이제 남부 터미널보다 조금 큰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될 계획이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산역 옆으로 있는 이제 강서구 마곡지구의 의료 문화 관광 벨트가 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로 이제 지정돼서 많은 개발이 또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김포공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의료 문화
의료 관광을 또 많이 또 유치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 또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식물원 개장을 했고 마곡 이대병원도 개원을 했죠.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 녹지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쇼핑센터까지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곡의 수많은 직장인의 임차 수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김포공항 버스터미널까지 조성이 되면은 추가적인 수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리룸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입니다. 지금 3룸 매매 가격 3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2천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임대금액은 전세 시 3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세 금액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신축, 비교할 수 있는 신축의 전세 시세를 산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2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지금 매물의 가장 큰 메리트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1부에는 해외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열리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소액 핵심 투자 지역까지 짚어진다고 하니까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민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김동민 이사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한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